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KT 위즈를 꺾고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랐습니다. 무려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했는데요. 시리즈 MVP에는 LG의 주장 오지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명장 김웅용, 김성근, 김인식 전 감독의 시구로 시작된 한국 시리즈 5차전. LG는 일찌감치 신바람을 냈습니다. 3회 말 1사 2-3루 찬스에서 박혜민이 오른쪽 펜스까지 굴러가는 깨끗한 2루타로 주자 2명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이어 3루를 훔친 박혜민은 다음 타자 김현수의 땅볼을 KT 1루수 박병호가 놓친 틈을 타 홈을 밟았습니다. 박혜민은 4회 초 2사 1-2루에서 KT 김민혁의 안타성 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걷어내며 수비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LG는 5회 초 선발 켈리의 폭투로 한 점을 내줬지만 곧바로 5회 말 공격에서 김현수의 2타점 적시타로 다시 달아났습니다. LG는 6회 문성주의 적시타로 한 점을 추가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9회 마무리 고우석을 마운드에 올린 LG. KT 배정대의 타구가 이루수 신민재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가며 경기는 6대2 LG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정규리그 1위 팀 LG가 한국 시리즈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통합 우승을 달성하는 순간입니다. 무려 29년 만에 감격의 우승을 차지한 LG 선수들은 팬들에게 큰절을 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홈런 3개, 8타점의 불방망이를 휘두른 주장 오지환은 MVP로 선정돼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26년 전 준비한 롤렉스 시계 주인공이 됐습니다. 선대 구본무 회장님께서 유품으로 남기신 거니까 내가 LG맨이고 또 LG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뛰고 있기 때문에 꼭 갖고 싶다는 생각이었었는데 기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800만 관중을 돌파한 올 시즌 프로야구는 LG의 통합 우승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한일 프로야구 모두 오랜 염원을 푼 한 해였습니다. 62년 만에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거머쥔 미국 메이저리그의 텍사스 레인저스, 38년 만에 일본 시리즈 정상에 선 한신 타이거스, 그리고 29년 만에 이뤄낸 LG 통합 우승까지. 프로야구 LG가 29년 만에 우승하면서 우승 가뭄에 시달리는 다른 구단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부 구단들은 단장부터 코치까지 전면 교체하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보호 선수 규모가 기존 40명에서 35명으로 축소돼 지명 대상이 그만큼 넓어진 올해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 다가올 스토브리그의 열기 역시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 조직입니다. 내로남불이 너무 심한데요. 경기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 중 통과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가 적기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노후계획도시 주거 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법안 조속 통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적 변경 등을 보다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달 말 예정된 소위원회에서 법안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임기 종료 후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를 믿고 기다려주신 1, 2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도리와 또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학교 폭력, 근무 중 주식 거래, 과도한 골프 등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의 비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는데요. 김 후보자는 그때마다 거듭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 후보자 딸이 11년 전 중학생 때 학교 폭력에 가담했고 후보자가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에서도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해군 작전 사령관 당시에도 주식 거래를 하셨네요. 한 5번인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를 사수하고 책임져야 되는 사령관인데 어떻게 해군 작전 사령관으로서 주식 사수에 몰두하고 계세요?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의 고위 간부로서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여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김 후보자에게 합참의장이 되면 주식 거래를 중단하고 골프도 자제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앞으로 합참의장을 하시게 되면 끝난 날까지 운동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때마다 김 후보자는 거듭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런 무리를 학폭 문제라든가 주식, 그다음에 골프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근무 중 주식 거래는 중징계 사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장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증가세에 힘입어서 취업자 증가폭이 9월에 비해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11월 21일 전면 무기한 중파업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학교 교육만 잘 받아도 수능을 잘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킬러 문항 없는 첫 수능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EBS 대표 강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된 첫 수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시작 단계부터 이를 염두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킬러 문항이 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출제 시작에서부터 그 검토와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적정한 난이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출제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EBS 강사들도 이번 시험에서 킬러 문항은 모두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하면서 주요 과목의 난이도는 다소 올라간 것으로 봤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 체감했을 것으로 소위 킬러 문항은 확실히 배제되었고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 및 선지로 변별력을 특히 지난 9월 2,000명 넘는 만점자가 나왔던 수학 영역에서는 최상위권을 가려내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에 대해서 저희가 9월 달에 좀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별력을 단답형에서의 정답률을 9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더 강화했다라고. 9월 모의평가 당시 절대평가 도입 이후 가장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은 영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수능이죠. 수능에 비해 다소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과목 모두 녹록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수험생들이 어떤 점수표를 받아들 것인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1년 만에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중단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했습니다. 두 강대국은 치열한 전략 경쟁 속에서도 충돌은 방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두 나라의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중단됐던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겁니다. In the months ahead, we're going to continue to preserve and pursue high-level diplomacy at the PRC in both directions to keep the lines of communication open, including between President Xi and me. He and I agreed that each one of us could pick up the phone, call directly, and would be heard immediately. 군사 한라인을 넘어 정상 간 한라인이 구축되면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충돌을 방지하는 가드레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던 대만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두 나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함없다고 응답했습니다. I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We maintain the agreement that there is a one China policy and that I'm not going to change that. That's not going to change. And so that's about the extent to which we discussed it.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향후 수년 안에 대만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치러지는 대만 총통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당분간 중대한 현상 변경은 없다는 암묵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시민들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꼭 5년, 만 5년. As public. I give the floor. 안녕하세요. 예, 같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오미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난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뒤 2달 만이자 올해 들어 7번째 회담인데요.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 대화에 이어서 지난달 외교 차관 전략 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방일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고위 경제협의회 개최를 포함해서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후미오 총리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これまでユン大統領とともに政治、安全保障、経済、文化などさまざまな分野で日韓の協力を動かしてきました。この歩みをさらに前に進めたいと思っています。世界が歴史の転換点にある中、私は世界をこの分断対立ではなく協調に導いていくとの強い思いを持っており、この点でも日韓は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できると考えています。 양국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으며 외교, 안보, 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 재개되며 소통이 이어지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는데요. 두 정상은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일 미래 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정리한 뉴스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